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투리 뉴스입니다. 자, 오늘 저녁에, 오늘 새벽이었죠? 연준 파월 의장이 연설이 있었는데, 그 연설에서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출렁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국장까지,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형님 이제 내년이면은 이제 그만하시거든요. 퇴임하기 전에 이제 말년에 꼬장을 한번 부리시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로 뭔가 걱정이 돼서 이제 노 밖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오늘 자료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고요. 일단 사실 코스피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너무 고점 지금 계속 고점을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차익 매물이나 아니면 단기적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얼마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월의 이런 발언으로 출렁할지는 몰랐네요. 금리 인하한 지 일주일, 거의 일주일 만이고, 그리고 파월이 비둘기적 발언을 하고 지금 한 달 됐나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조금 사실 좀 그렇네요. 자, 일단 오늘 그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설의 배경은 장소는 로드 아일랜드라는 곳에서 연설을 했었는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4%에서 4.25%로 최근 25bp 인하한 직후에 이 연설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중심 의사결정을 강조했는데요. 앞으로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는 정책 스탠스가 조정될 여지가 크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정책 스탠스가 조정될 여지가 크다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 중심으로 정책 스탠스를 이야기하겠다는 건데,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시죠. 자, 핵심 내용 한번 일단 경제 성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미국 GDP 성장률이 약 1.5%대로 둔화됩니다. 작년보다 낮아졌다는 거죠. 이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지금 성장률이 둔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소비자 지출이 느려지고 있으며 주택 부분은 계속 약세다. 이게 이제 부동산 경기 말하는 거죠. 반면 기업 투자는 개선되는 모습이다. 기업 투자의 개선되는 모습은 이건 아마도 빅테크 기업, AI 기업들의 진짜 지금 무지성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업 및 소비자 심리가 낮음. 봄에 급락했다고 하는데 다소 회복했지만 여전히 연초 수준 대비 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나 기업이나 지금 그 심리 자체가 상당히 지금 낮게 형성되고 있고 봄에는 또 급락을 했었고 다소 회복하긴 했지만 하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낮게 형성이 되니까 이거 역시 불안한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용 시장이나 노동 시장을 봤을 때도 실업률은 낮은 편이지만 최근 약간 상승했다. 8월에 4.3% 수준. 이 고용도 금리 인하를 할 때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신규 고용이 여름 동안 급격히 둔화되면서 최근 몇 달 평균으로 보면 월별 고용 증가치가 매우 작아졌다. 지난 3개월 평균 약 2만 9천 명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잭슨홀에서 파월이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번에 한 번 더 이야기했고 그리고 노동 공급, 구직자 인력 유입 등이 약해짐으로써 노동 수요 측에서도 비슷한 약화가 보이고 있다. 이 양쪽 공급 플러스 수요 약화되는 노동 시장을 덜 역동적으로 만드는 요소로 지금 지적되고 있다. 노동 시장의 한마디로 말해서 노동 시장도 약해지고 있고 실업률도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물가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물가는 2022년 고점에서 많이 완화된 부분이지만 여전히 연준 목표인 연율 2%보다는 높은 수준임을 유지한다 했는데 저번 달에 파월이 3%대라도 괜찮다. 3%를 유지하는 거는 또 좋은 생각 아닌가라고 연준이 파월이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2%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물가가 그리고 8월 전년 동기 전체 물가는 약 2.7%였다. 조금 높죠 2%보다. 식품 및 에너지 제외하고 비슷하게 높으며 물가 상승 압력 중 상당 부분이 관세 때문에 생긴 제품 쪽 가격 상승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쪽에서는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관세 때문에 관세가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누가 지금 서로 그렇죠? 뭐
떠넘기게 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관세가 당연히 높으면은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죠. 15% 관세를 맞으면 15% 비싸게 사실 물건을 올려야 되는 건 맞으니까요. 하여튼 간에 그것 때문에 생기는 가격 상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서비스, 특히 주택과 관련된 서비스 물가 상승률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아무래도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고 고금리였다 보니까, 누가 주택을 살라고 하고, 서비스 이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통신이라든지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쓰는 그런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뭐 인터넷 온라인 쇼핑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상승률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경기가 당연히 안 좋으니까 더 이상 올라갈 이유는 사실 없죠. 서비스나 특히 주택 관련된 서비스 물가가 상승률이 지금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상방에서 막혀 있는데,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막혀 있는데 이게 지금 상승률이 올라가 버리면 상당히 이상한 거죠. 진짜 망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중장기 지표들은 아직 연준의 2% 목표에 대체로 부합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지표나 일부 소비자 기업 조사에서는 관세 등 정책 변화로 인해 가격 상승 예상이 조금 더 높아지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관세를 지금 갖다 붙이고 있죠. 파월이 트럼프에게 불만을 관세로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관세가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것은 좀 맞지 않나, 저도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책, 그냥 금리 및 통화 정책을 봤을 때는 최근 금리 인하는 했다. 근데 정책을 중립에 더 가깝게 조정하기 위한 조치였고, 최근 금리 25pp를 인한 거는, 그리고 이자율 구간은 4에서 4.2%로 낮췄다. 하지만 현재 스탠스는 여전히 약간 제한적이라는 상태로 평가된다. 그래서 연준은 앞으로 정책을 미리 정해놓은 경로가 아니라 데이터 흐름과 리스크 변화에 따라 조절하겠다. 이게 시장에 영향을 준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했듯이 현재 스탠스는 여전히 약간 제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가랑 뭐 그런 것 때문에 제한적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야 이거 금리를 빠바박 내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데이터를 보니까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데이터 흐름과 리스크 변화에 따라서 우리 조절하자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음 시장에서 다음 FOMC에서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또 이제 여기서 멈추는 건가 하는 그 시장의 이제 심리가 오늘 시장에 반영됐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정책 목표 이제 사이에서 충돌이 있을 때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됐습니다. 예컨대 고용 약화 위험 대 인플레이션 높은 위험 사이에서 너무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하면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결국은 데이터 흐름이랑 리스크 변화에 보고 하자 이 말이죠. 결국은. 그리고 반대로 너무 오래 제약적 스탠스를 유지하면 고용시장의 타격 혹은 경기 둔화가 심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 데이터를 보고 하자는 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세 정책 변화, 그리고 관세 정책 변화 구조적 요인, 이걸 보면은 무역 그리고 관세 정책 변화, 이민 정책 축소, 재정, 규제, 지정학적 변화 등이 경제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향후 수요 공급 양쪽에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은 이례적 가격 수준 상승일 가능성이 높으며 공급망을 통해 분산되어 여러 분기 동안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분기 동안 충격을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례적인 가격 상승일 가능성이 크지만 이제 이거를 공급망을 통해서 분산되어서 여러 분기 동안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하지만 이것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지지 않게 관리할 것이라고 연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인플레이션, 일단 관세를 잡으려면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사실 트럼프의 정책이 중요하거든요. 과연 연준이 어떤 방법으로 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이어지지 않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거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 리스크 및 경고를 이렇게 했죠. 고용과 인플레이션의 양쪽 방향 위험이 존재한다. 고용, 인플레 양쪽 방향의 위험이 존재한다. 즉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을 가능성도 있고 고용 및 성장 둔화도 있을 수 있다. 이 둘 사이에서 균형 잡기가 주요 과제이다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사실 정치적으로 지금 너무 혼란스럽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연준이 이런 얘기를 했고, 정책 완화를 너무 빨리 하거나 과도하게 하면 인플레이션 통제 못하고 되돌려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책을 완화를, 그러니까 돈을 빨리 막 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빨리 하거나 과도하게 하면 인플레이션을 통제 못하고 되돌려 할 수 있다. 이거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죠. 반대로 제약적 정책 유지가 너무 길면 고용시장 쪽 또는 경기 쪽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사실 이 연준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사실 삼박자가 맞지 않다 보니까, 이 박자가 맞지 않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엇박이 나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봤을 때 시장의 파급 효과 및 해석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 여지가 있지만 파월 의장은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스탠스로 이야기를 했고, 왜 그렇게 얘기했냐? 지금 금리 인하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추가로 인하할 수도 있지만 조건부다고 했잖아요. 아까 데이터도 보고 뭐 리스크, 정책적 리스크도 보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뭐 파월이 갑자기 뭐 말년이라서 자기 하고 싶으면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데이터를 나오는 거 보고 움직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 때문에 시장이 오늘 출렁이긴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단발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언급은 시장이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를 덜 가지게 할 요소입니다. 그러나 단발적이라고 해도 가격 수준의 상승이 여러 분기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발적이라고 해도 가격 수준이 상승 여러 분기에 나타난다는 건데, 이거는 계속해서 시장이 조금 약간 부담을 줄 수 있는 거고요. 노동시장 둔화와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커진다는 점은 정책 완화 가능성 쪽으로 여지가 남긴 거라고 하겠죠. 이거는 뭐 트럼프한테 넘긴 거라고 보면 되겠고, 다만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중립 이나 약간 제한적인 금리 수준이라는 표현은 현재 수준이 너무 풀려 있는 상태도, 지나치게 쪼이는 상태도 아님을 의미한다. 금리 조정 여지가 있으나 가속은 피하겠다는 뜻으로 얘기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제가 봤을 때 파월이 지금 트럼프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안 들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거 보고 할 거다, 저거 보고 할 거다. 계속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볼 때 연맥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예, 연맥이려고 하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트럼프 약간 뭔가 하는 거에 약간 방해하고 싶어 하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좀 빠지긴 했는데, 미국 시장도 빠지고, 하지만 오늘 삼성전자는 조금 올라서 끝났거든요. 지금 삼성전자의 그 매수세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행인 거는 조정을 받긴 받았지만 막판에, 장막판에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약간 꼬리를 달면서 장이 끝났다는 거, 그거 내일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떨어진 것은 사실 우리가 추석 전에는 원래 시장이 조금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원래 그 리스크를 약간 해지하기 위해서 많이 또 그 현물을 팔기도 하고, 포지션을 조금 덜어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왜냐면 연휴가 너무 길다 보니까 그 안에 무슨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뭐 기관이나 뭐 외국인 같은 그런 곳에서 조금 아무래도 안전빵으로 좀 털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도 있다. 그리고 연휴가 긴데 굳이 지금 시장을 올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는 며칠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금융센터장들 다 모아놓고 설 연휴까지는, 저 추석 연휴까지는 어떻게든 뭐 좀 시정 좀 부흥시켜 놓고 경기적으로 좋게 만들어라, 그런 제스처로 불렀는지 알았는데, 오늘 조정 받는 거 보니까 파월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살짝 추석을 염두에 둔 조정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좀 오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뭐 조정이 그렇게 막 단발성을 좀 오늘 깊게 나오긴 했지만 빠르게 좀 회복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들어온 돈들은 쉽게 죽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왔을 때는 밑에 떨어졌을 때,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 지금은 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 하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또 몰빵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여유가 되는 만큼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담아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는 블랙록 CEO 그 레리 핑크랑 이재명 대통령 만나가지고 AI 아시아 태평양 AI 수도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고, 그 블랙록 CEO가 투자를 수십조 원 하겠다라고 이렇게 뭐 이야기가 나오긴 하던데, 기대를 해봐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게 실현이 된다면
우리나라에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게 될 거니까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련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유심히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막 진짜로 좀 전 세계적으로 좀 약간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동아시아에 오늘 또 필리핀도 또 시위가 많이 심하게 일어나가지고 좀 동아시아는 뭔가 민주화의 바람이 부는 것 같고 또 한편 또 다른 곳에 이스라엘은 한참 전쟁 중이고 그리고 오늘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유엔 기조연설 때 트럼프가 한 말이 러시아는 종이 호랑이다. 뭐 우크라이나를 도와가지고 상당수 러시아 뭐 아니 우크라이나 잃어버린 영토를 상당수 많이 다 찾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지금 푸틴이 마음에 안 드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 상당히 지금 어지러운데 좀 잘 해결돼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 정세도 그렇고 주식 우리 시장도 그렇고 항상 이제 이런 크나큰 굴곡들이 다 있잖아요. 결국 굴곡이 생기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해 가는데 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굴곡들이 많이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고 조금씩 단기 조정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상향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뉴스가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투리 뉴스였습니다.